지금부터 대한민국 청소년의회가 주최하는 제17회 토론토이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청소년 잔혹범죄 해결책을 제시하라인데요. 기본적으로 예선, 본선과 마찬가지로 인론에서 최종 발언까지 일관성을 유지하시되 준비하신 대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2분이고요. 1분 30초 정에 종소리를 울리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끝나면 타이머 알람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떠한 발언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론 순서는 참가 1, 2, 3, 4, 5, 6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 1팀부터 입론 시작해주세요. 참가 1팀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그리고 인천동생 살인 사건 등 청소년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청소년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에 대해 폐지하자는 의견과 개정하자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또 소년법을 통해 청소년들이 죄에 비해 형량을 너무 가볍게 받고 이를 악용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은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저는 소년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과 적합한 처벌을 통해 범죄자가 향후 사회에 교화될 수 있도록 청실홍실 개정안 도입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를 실시하기에 앞서 현재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청소년증 제도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라는 특화된 사회를 행정적으로 확고히 하고 눈에 보이게 시각화한다는 의미에서 청소년증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화된 청소년증 보급을 통해 작은 범죄의 새로운 범죄 시스템이 형성될 것이고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법안의 적용 원리는 청소년 시기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1차적으로 모든 전과를 기록합니다. 이후 구형받은 처벌기간이 만료될 때 현재 가석방위원회처럼 청실홍실위원회가 판단하기에 갱생의 여부가 있고 교화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성인으로서의 전과를 기록하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갱생의 여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재범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범죄자는 더 큰 교화 가능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일반 청소년들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살인과 같은 재질이 무거운 범죄는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기에는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사회 교화를 위해 심리 프로그램, 상담 등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을 한다면 본 개정안의 본질인 청소년 범죄자의 교화를 충족하게 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실홍실 개정안과 특별 대응 법안을 통해서 범죄 청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높이고 앞으로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참가 1팀 1분 55초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참가 2팀의 입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크게 해결 방안을 두 가지 구조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을 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예방을 할 수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오마이뉴스 통계 자료에 따르면 68.1%의 청소년 잔혹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위태로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위태로운 가정에 의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애착관계 형성을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과 긍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 간의 선후배와 일집 문화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 때부터 발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체능과 같은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년의 구분 없이 무학년으로 실시를 해서 어떤 선후배 간의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를 조성하며 문화 쿠폰제를 도입해서 청소년들이 주말에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향유함으로써 어떤 청소년 폭력과 같은 그런 정서를 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편적 교육을 실시해서 이 청소년 잔혹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학생들도 주변 학생들과 동일시 적용되어 전혀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런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인 신고자 신문고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조는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소년법 자체가 지금 청소년 잔혹 범죄를 일으키는 학생들 경우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처벌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년법 내용을 교육을 바탕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도록 교육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편지 쓰기, 조정, 합창 등 공동체적 가치를 통해서 어떤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입하면 대중과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기부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네, 참가 2팀 2분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참가 3팀의 입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 3팀은 소년법 개정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 범죄에 일률적 처벌 강화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날이 다양해져가는 청소년 범죄의 종류와 질을 고려할 때 범죄의 수준에 따라 세분화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년법 개정과 더불어 첫째로 청소년 자문위원단 파견 제도, 둘째로 청소년 비정부기구 등 청소년 범죄를 직접 청소년들이 느끼고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낸 방안 두 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문위원단 파견 제도란 고2 이상 청소년들이 이루어진 자문위원단을 학폭이나 법정 등 범죄 처벌이 관여하는 기관에 파견해 최종 결정에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문위원들은 청소년 재판을 관람하여 판사의 최종 결정 때 부여받은 발언권으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판사에게 청소년층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사법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고 장래성과 처벌의 올바른 논의와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준성인으로서 고려할 일정한 정도 이상의 처벌 수위가 모두 반영된 의견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비정부 기구는 이를 운영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과거 만민 공동회를 연상시키는 우리만의 청소년 포럼을 개최하여 앞서 말했던 세분화된 법 개정의 문제를 토론하고 토의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가 3팀 1분 33초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참가 4팀의 인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의 중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소년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소년법 개정이 아닌 청소년 시각에서 청소년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현재 예방, 신고, 소년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복적이고 상호 연계가 잘 되지 않는 담당 부서 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대안도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예방 부분에서는 1호 처분에서부터 10호 처분까지 한 번이라도 받아본 청소년을 1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 등급을 나누어 각 등급에 맞게 관리 관찰하도록 하여 그들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최대한 막을 것입니다. 또한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정부 부처 소속 청소년 보호시설 수를 늘리고 전문 인력을 투입할 것이며 정부 부서와 민간단체가 연계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혁신 채권을 도입하여 위기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체계적, 구체적으로 세우고 사회적 비용도 효과적으로 충당할 것입니다. 신고 부분에서는 피해 신고 전화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통합을 실시한다면 분화된 체제를 하나로 모을 수 있고 청소년들이 진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입니다. 소년원 안에서는 풀배터리 검사와 비슷한 검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심리 미술 상담을 받아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체크하고 합창대회를 실시하여 소년원 안에서도 협력과 단합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그들의 꿈 등의 목표를 구체화시켜 인터뷰하고 소년원 안에서 재능을 개발하여 봉사활동도 하고 오랜 형량을 살다 나온 청소년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자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소년원 밖에서는 형량을 살다 나온 청소년들을 등급에 따라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보호 관찰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위해선 지속적인 심리 정신 상담을 도와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를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셉테드를 활용하여 아파트, 학교, 학원과 청소년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도시 생활 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할 것입니다. 네, 참가 4팀 1분 58초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참가 5팀의 인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소년법 개정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대안은 이렇습니다. 소년원을 폐지하여 특수상담시설인 기숙사형 소년학교로 개편해 청소년들의 교화를 돕습니다. 강력범죄는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범죄는 성인과 1년에서 3, 4년 정도까지의 차이를 두고 처벌하는 걸 기준으로 하되 가정과 환경 그리고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감형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특수상담시설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11세 미만으로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년법에는 논리적인 결함이 존재합니다. 나이가 적은 것과 죄질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은 그 요인을 자꾸 다른 곳에서만 찾으려 하며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범죄를 먼저 우발성, 타요인성으로 판단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교화의 가능성을 보지 않고 무조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 넘겨짚기이며 이는 악하고 영악한 청소년들이 마음껏 죄를 저지를 수 있게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율과 재범률이 증가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을 너무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충분히 사고할 수 있고 변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자신의 진로와 자신이 갈 고등학교를 정하는 중학교 1, 2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심리적, 정신적 특성이 다른 것에 동의하나 의사결정 못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오차범위가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이유로 소년법 개정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가 5팀 1분 49초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 6팀의 2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6팀 의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청소년 잔혹범죄로 인한 피해가 특히 심각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판결을 내렸지만 소년법으로 인해 모두가 생각했던 형량보다 훨씬 더 적은 형량을 받게 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도 소년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저희는 어린 나이에도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의 연령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며 만 10세 미만의 소년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넘어가는 경우에는 보호처분과 함께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반사회성 소년들을 효과적으로 교화시키기 위해 소년법 처분을 담당하는 기관을 형량에 따라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소년학교는 사기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가정법원에서 판결받는 소년들을 교화시키는 기관입니다. 소년원은 폭행이나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는 소년들을 처벌 및 교화시키는 기관이고, 소년교도소는 살인 및 징역 15년 이상의 판결을 받은 소년들을 수감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들에서 이루어지는 소년교화 프로그램은 식물과 불감을 통해 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는 자라나라 식물식물입니다. 자라나라 식물식물은 소년들이 개인당 하나씩의 식물을 맡아 키우면서 불안정한 정서를 치유하고 애정과 관심을 주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내적 발달이 미흡한 시기로 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는 온전히 소년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에는 손잡고 럽, 다 함께 럽이라는 말을 줄인 솔러 다러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먼저 부모에게 올바른 부모 교육을 한 후 부모와 자식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임론 마치겠습니다. 참가 6팀 1분 49초 사용하셨습니다. 이로써 입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문하시는 팀과 답변하시는 팀은 모두 각각 1분 30초 이내에 발언을 하셔야 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평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1분간 작전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전 타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팀을 지목하셔서 질문하셔도 좋고 혹은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내셔도 좋습니다. 질문하는 팀에게는 어떤 팀에게 무엇을 질문한다고 명확하게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는 임의대로 3팀, 4팀, 1팀, 5팀, 6팀, 2팀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3팀, 4팀, 1팀, 5팀, 6팀, 2팀 순서입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순서인 3팀부터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팀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청소년증 제도란 청소년들이 시각적 형사화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증이 지금 잘 반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청소년증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더 시각적으로 형상화가 되는 것이고 그게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고 오히려 분실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별로 유용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잠시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시각적이라는 것은 현재 청소년이라는 건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일 수 있습니다. 보통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증을 학교를 다닌다는 학생증으로 대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를 다니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신분증이 바로 청소년증이라고 생각해서 시각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혹시 청소년증 있으신가요? 아니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청소년증입니다. 있는 제도임에도 활용하지 않는 것을 한 번 더 활용한다는 이점 또한 있고, 그리고 예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은 현재 청소년 범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소년 범죄에 할당되는 금액적인 부분을 증가시키는 게 사회 문제에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 문제를 편성하는데 정책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용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주민등록증을 활용하듯이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행정적으로 마련한다면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증에는 따지고 보면 학생증이 있으니까 학생증이 없는 학생들에게만 발급하면 되는 것일 거고 청소년증이 있다고 청소년 문제가 줄어든다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저희는 청소년증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지 청소년증만으로 범죄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학생증과 청소년증이 따로 있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의 행정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청소년증으로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 다른 분은 질문을 할 수 있나요? 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조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소년학교, 소년원, 소년교도소로 이렇게 세 곳을 나누셨는데 네. 여기서 소년교도소와 성인교도소가 무엇이 다른지가 궁금합니다. 소년교도소는 단순히 청소년들을 성인과 같은 교도소에 같이 수감하는 것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살인 및 징역 15년 이상의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 범들과 분리해서 소년교도소에 수감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분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소년교도소에서 오히려 소년들끼리만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현재도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는 이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함께 수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년원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곳보다 특히 남부의 소년원이 시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정기 교과 과정으로는 교과 교육, 직업 훈련, 감정 교지 준비를 하고 또한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년원들을 긍정적으로 교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도죄로 2번의 소년원 생활을 하고 소년원 생활을 한 학생의 사례가 있는데 이 학생은 소년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렸고 따뜻한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굉장히 잘 깨달아서 이 학생은 소년원을 출소한 후에도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교에 입학해서 현재는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완벽하게 교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현재의 소년원처럼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유팀이 말씀하신 방안은 지금 남부 소년원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네. 소년원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년원 자체를 소년교도소, 소년학교 그리고 소년원을 원래 있는 곳을 더 변화시켜서 세 곳으로 나눈다는 그런 의견이 다이신 겁니까? 아니요, 저희는 이 청소년들을 교화시키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3가지로 나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2가지로 나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형사법원에 들어갔을 경우고 이 소년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처벌을 조금 더 중심을 둔 교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년원에서 처벌 중심의 교화를 받아서 범죄적인 특성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청소년들은 소년학교로 이동하여서 이곳에서 조금 더 교육과 교화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받고 그 후에 완전히 사회로 출소해서 더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교도소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만을 수감해서 더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교화시키기 위해서 분리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가 3팀의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팀에게 모두 질문을 끝내고 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팀에게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내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건지와 상담 심리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하실 건지 방법을 묻고 싶고 이 팀에게 잔혹범죄의 68.1%가 위기 가정을 바탕으로 두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며 된다고 하셨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단순히 같이 있는 시간만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기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그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자식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 쿠폰제를 방법으로 제시하셨는데 문화를 무료로 향유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이 쿠폰을 마련하는 사회적 비용과 그리고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가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문화가 오히려 선동적이고 폭력적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가 1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상담 프로그램을 특히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들에 한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적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교화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한번 생각해서 말씀드려보자면 먼저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를 일으킨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를 해결해야 나중에 재범도 막을 수 있고 또 그 동기를 막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결국에는 그러한 범죄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계기와 동기에 먼저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심리 전문가가 상담에 필요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심리 전문가는 현재 학교에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학교에 상주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특정한 요일을 정해서 오는 상담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을 이용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참가 2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모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학생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초점을 두고자 하는 바는 그러한 스스로의 그러니까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저희는 지금 유아 교육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아마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가정교육의 기반을 지원하자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가정양육 지원과 약간 유사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주장했다시피 위기 청소년 뒤에는 반드시 위기 가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은 가장 1차적으로 부모와 아이 간의 착형성 관계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육아휴가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출산휴가도 보장해야겠고 그리고 가장 많은 휴가를 쓴 부서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휴가를 못 쓰는 이유가 보통 회사 또는 상사 눈치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휴가를 장려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육아 지원 우수 기업의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함께 하게 된다면 육아휴가를 더 많이 쓰게 되고 그에 따라서 위기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인 애착형성 부족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 쿠폰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말씀드린 바는 광의적 의미의 문화가 아니라 협의적 의미의 문화입니다. 즉 청소년 문화 이런 것이 청소년 문화가 좀 선정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바는 수양 DIY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들인데 이미 부산에서도 잘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청소년의 선후배 그리고 왜곡된 선후배 그리고 일진 문화가 만들어지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들을 순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가 1팀의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팀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체능을 전학년 부분 없이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초등학교에만 국한되는 얘기인지 먼저 여쭤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생각합시다.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본인의 교육이나 학업적인 면과 연관없이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이 그렇게 무항에 실시되게 되면 아무래도 입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고3 학년은 수능에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힘들겠죠.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학년 심화 과정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1, 2학년이 무학년으로 심화 과정을 진행하는데요. 예체능도 있고 독서 프로그램도 있고 철학 강의도 있고 다양한 강의들이 진행되는데 충분히 1, 2학년이 모두 시간을 내서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저 5팀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소년법에 있어서 나이와 재질은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년법이 개정된 이유 자체가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 특수한 그런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이라는 것은 나이 때문에 아직 미성숙함을 인정받아서 그에 따른 교화 가능성이 있고 또 아직 미성숙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조금 더 사회에 교화되기 위해 낮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소년법이 생겨난 것인데 나이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하지 않고 죄질에 따라서 처벌을 똑같이 하게 되면 이러한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미성숙해서 아직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부를 무시하는 게 아닐까요? 바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제가 나이가 처벌은 별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인문에서 또 저는 이제 그래도 성인과 청소년의 심리적, 정신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되 하지만 강력 범죄에서는 그 처벌을 비슷하게 하고 경미한 범죄에서는 좀 비슷하게 하되 이제 청소년 특수상담시설이나 이런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이와 처벌 별개다 이 말씀을 드렸으면 잘 모르겠지만 뒤에 부가된 설명을 해드렸으므로 그 정도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참가 5팀의 제일 좋은 밀치기용이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팀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서적 순환을 돕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부산광역시에도 방과 후 국폭 이런 제도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체능을 수평적으로 같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일지 문화를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수업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심적인 소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일지 문화가 형성된 상태라면은 마주치면은 독이 되는데 오히려 굳이 마주치게 해서 또 트러블이 생기게 하거나 이런 좀 부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고 마지막으로 신고자 신고를 독립적 기관을 구성한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팀인가요? 네, 30초 맞습니다. 저희 3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비정부 기구를 한다 하셨는데 비정부 기구가 청소년 범죄에 구체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좀 더 공론화되도록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참가 2팀부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문화폭풍 제도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 물어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부산에서만 실시했던 거고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실시하고 계속 꾸준히 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체능 강좌의 무학년이 그 일지 문화가 형성됐을 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에서 스포츠 클럽을 늘린 사례가 창원시에 있었거든요. 스포츠 클럽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활동이었는데 체육, 음악 그리고 미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감성을 순환시킬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년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한 위치라는 것을 인지시킨다는 입장에서 그러한 무학년화를 제시한 것이고 또 신고자 보호 제도의 마련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한 학생이 은연 중에 드러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교폭력 사건을 해, 너 이리로 나와봐 이러면 학생들이 다 알잖아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 그러한 경우 이제 학교폭력 사실이 그리고 또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실시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 신고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강압적인 약간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신고하지 말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과급 제도 때문입니다. 성과급 제도는 학교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을 때 그 급이 낮춰져서 학교 교장과 교감이 은퇴 시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 자체도 학교폭력 신문부에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 신고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신고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가 3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청소년 비정부 기구에 대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알게 함으로써 문제 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을 뿐더러 같은 연령대의 범죄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 그 비정부 기구 안에서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정하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도 많은 것을 겪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올바른 의식과 문화를 구성하는 데 일조하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수행을 통해 올바르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 안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공론화의 문제에서는요. 만약에 이게 청소년 자치기구가 시행돼가지고 이제 아이들의 이제 구성원이 늘어나고 단체가 커진다면 청소년 포럼에서 나온
자세한 세부적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 그리고 법 제정을 이제 국회가 30% 일부 30% 정도를 반영해가지고 이 청소년 비정부기구 뉴스 NGO라는 청소년 비정부기구가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참가 6팀의 자유토론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가 2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가정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같이 있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육아휴직을 늘리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순히 육아휴직을 늘리는 것만으로 부모와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실제 소년원에서는 가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매우 많습니다. 재혼한 가정이거나 별거 중인 경우, 그러한 특수한 경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실이 많은데요. 그러한 점에서 육아휴가를 늘린다고 해서 그러한 가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나 치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애초에 범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만든다는 그 의견을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도시를 계획하는 경우는 요즘에는 도시가 매우 만들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그러한 방안이 실현 가능성 및 효과가 크게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 또 참가 5팀에게 질문을 드리자면 11세를 촉법소년 기준 나이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천 초중딩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 9세 아이가 살인을 저지른 경우였는데 잘못 말했습니다. 캣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 9세 아이가 살인을 저지른 경우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결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나이가 적은 것과 재질은 다르므로 교화 가능성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이 소년원에서 석방된 이후에 완전히 교화되었을 경우를 고려하여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석방 후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전과 기록을 지워준다는 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교화 가능성을 학생에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참가 2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희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단순히 그 아이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떠나서 재혼, 이혼 등의 가정 문제 또한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책임감이 아이와 함께 전가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따 말씀드린 가정교육의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와의 시간을 늘리자는 것인데, 물론 시간 자체를 늘리는 것만으로 애착 관계 형성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 정책의 방향은 공립 유치원을 많이 늘려서 부모는 열심히 일을 해라, 국가가 아이를 키우겠다, 이렇게 정책 방향이거든요. 지금 일단 정책 자체가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는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를 일단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단순히 육아휴가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예방 문화인 그 선후배 일지 문화 순화와 그리고 신고자 보호 제도 마련, 그리고 또 넘어가서 해결책 같은 경우 소년법 개정 관련된 내용을 아까 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모두 복합적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참가 4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태는 국가적으로 세부적으로도 실행해도 되는 방법이며 신도시인 경우에는 도시 설계 단계부터 세태들을 실시하고 원래 도시는 좁은 곳부터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벽면을 밝은색으로 도색한다던가 시설물과 관련해서 방범 초소를 설치한다던가 CCTV 및 비상벨 설치로 세태대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실제 세태들을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남구 전체 범죄 발생 건수의 약 40%가량을 차지했던 지역인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달매마을에서는 이형 세태들을 실시하여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실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태들을 실시하여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것만큼 쉽고 중요한 접근법은 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가 5팀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교화 가능성을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먼저 심리 검사 혹은 다양한 검사나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 상황에서 자기 어떤 것을 잘못했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쓰도록 해서 교화 가능성을 1차적으로 판단하고, 그 외에도 가정 환경이나 이 아이가 범행 동기가 어땠는지 또 얼마나 불우한 환경에 자랐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발성을 판단한 뒤에 교화 가능성을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캣맘 사건 같은 경우는 해결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특수한 경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촉법소년이고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죄는 죄고 더군다나 살인은 더욱
중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촉법소년의 범죄는 부모에게 일정 책임을 물도록 손해배상이나 혹은 부모에게 일정 시간 교육을 받고 그 결과로 아이의 교화 또한 돕도록 그렇게 편성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 2팀의 자유토론 미치기론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주셨는데 그 세 가지 소년원의 하나의 잘된 사례로 모든 프로그램이 그럴 것이라 일단 일반화의 오류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세 개의 이제 다른 기관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면 동일 건물에 동일 건물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많은 이렇게 수용소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일단 궁금하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3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호감찰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편찬한 길 위에서 만난 세상이라는 책을 보면 보호감찰자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호감찰자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좀 대안 주시길 바라고 사회혁신채권의 정확한 운영 방안과 풀 배터리 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팀께서는 청소년 NGO와 청소년 자문위원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거시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범죄 학생의 범죄 행위 자체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팀께서는 진로 결정 나이가 자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진로 결정이 사실상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든요. 진로 결정이 굳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인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논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 수동적인 존재를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국가가 그렇다면 국가가 청소년 능동적 존재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증 안에는 학교 안에 고유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독서 바코드, 매점용 카드 등 이 점은 청소년증을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점은 청소년증을 회계를 하게 되면 학교에 반반이 있지 않을지 혹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참가 6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저희가 예시를 든 대구 수련원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프로그램은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예시를 든 것은 남부의 소년원의 이런 긍정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소년원을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해 나간다면 훨씬 더 그 사례와 같이 효과적으로 교회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서 말씀드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설을 지으려면 예산 지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점에서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저출산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골 분지 지역에는 폐교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곳에 새롭게 폐교를 개량해서 소년원이나 아니면 소년학교 또 소년교도소를 신설하게 된다면 시골에 있는 학교인 만큼 그 소년들의 정신적 안정에 도움을 주면서 예산 지원도 좀 낮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참가 4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호관찰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신용에 관해서도 사람들은 등급을 나누고 범죄를 저지른 전과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범법 행위와 심리 상담을 통한 성격 차이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것은 오히려 개인을 집중 마크 관리해 줄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풀 배터리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는 HTP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 이런 거나 문장 완성 검사 그리고 다면적 인성 검사, 시각 운동 통합 발달 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사회 혁신 채권이란 사회 문제 등의 해결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채권입니다. 이는 정부가 민간 운영업체 단체에 정책 과제를 위탁한 후 민간 업체가 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정부는 민간 기업 단체에게 사업비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며 실패할 경우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성과급 투자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민간 업체가 채권 발행을 통해 민간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진행이 되고요. 사회혁신 채권이 성공한 사례로는 한겨레 2012년 10월 4일자 신면을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영국 피터 버러시에서는 사회혁신 채권을 이용해 재범률을 낮춘 성공 사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참가 3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확산의 예방에 대해서 청소년 비정부 기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비정부 기구는 범죄 예방과 범죄가 일어난 이후의 해결을
하는 역할도 있지만 분명히 사소한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고치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지금 많이 실행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많은 방안들도 여러 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황을 고려한 하나의 단일 복합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적재적소의 시기라고 생각해서 청소년 비정부 기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참가 5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진로를 결정한 나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한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데 대해 진로와 의사결정은 직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부모가 선택하여서 진로 결정을 타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진로 교육을 받고 진로 체험 보고서 등을 자신의 손으로 쓰는 점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으며 특수한 예가 아니라 다양한 예 중 하나이니 큰 쟁점 제시는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능동적인 존재로 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해야 하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점차 청소년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청소년 투표권 부여 그리고 청소년이 이분 참가 1팀께서 제시해 주셨던 청소년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제 자신의 권리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청소년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으니 그게 커다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음을 밝힙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가 1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증이 각각 개인적인 학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증으로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여쭤보는데 저희는 의무화를 얘기한 거지 친구와 청소년증의 통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호적인 학교의 학생증도 가지고 있어서 그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다른 의미 저희 성인들을 예시로 들어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주민등록증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져야 하듯이 저는 그런 의미로 청소년증을 사용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착각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자유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의 작전 타임 이후 최종 발언에서는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고 대안을 제대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1분간의 작전 타임 종료하겠습니다. 네, 작전 타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최종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발언 순서는 인문 순서의 역으로 참가 6, 5, 4, 3, 2, 1, 6, 5, 4, 3, 2, 1 순서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 6팀부터 최종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6팀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이 팀에서 교육을 바탕으로 개정하자는 입장이 저희가 교화를 중심으로 하자는 입장과 비슷하여 저희가 제시한 자라나라 식물과 손러다러 프로그램과 함께 실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4팀에서 범죄를 1호에서 10호로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자 했는데 이는 저희가 가정법원, 형사법원에서 판결받은 소년들과 살인 및 징역 15년 이상의 범죄를 지은 소년들을 나누어 소년학교, 소년원, 소년교도소로 나누어 보호하자는 입장과 비슷해 죄질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것을 포함하면 더 효과적으로 실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대한 실용성과 실천성에 대해 폐교를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에 예산을 낮추면서 더 효과적으로 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발본세본이라는 사주조항가 있습니다. 폐단의 근본을 포화버리고 근원을 막거나 원인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청소년들의 범죄와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발본세본입니다. 청소년 범죄의 처벌 정도가 미약한 현재의 소년법을 개정하고 이들을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교화시켜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프로그램을 통해 닫혀있는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청소년 범죄의 근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형량을 높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참가 5팀 최종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너무 간인적인 범죄는 제외하고 성인과 1년에서 3, 4년까지의 차이를 두고 가정 상황이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던 이유 그리고 교화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감형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특수 상담 시설 정도를 처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촉법소년의 캔만 사건 등의 범죄에 대하여 질문에 주신 6팀의 의견을 수용해서 촉법소년의 잔혹범죄와 중범죄는 부모의 의무적 교육과 봉사 이행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현재 청소년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참정권을 부여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있습니다. 시대도 변하고 그에 따라 청소년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유교적 세상에 의해서 청소년들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또한 미성숙한 존재로만 바라볼 것입니까? 우리는 청소년을 하나의 독립적 주체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쉽게 봐주는 소년법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으로 참가 4팀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질의가 들어오지 않아서 일단 신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8, 1588, 7172 번호들 아십니까? 이 번호들 인터넷에서 잘 나오지 않는 번호인데요. 1388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소년 긴급전화이며 1588, 7179는 교육청의 집단다도림 등 신고와 상담 전화를 담당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그 실태를 잘 모르고 그 외에도 많은 상담 전화와 신고 전화가 있지만 정작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의 긴급전화 체계가 신고 내용이 같더라도 정부 부처가 다르면 번호가 다릅니다. 이는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작 바로 도움을 받아야 할 청소년들에게는 혼란한 줄 뿐이라서 저희는 하나로 통합해서 일반 시민에게 대대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등급에 대해서 지금 6팀에서 저희에게 소년원에서 이게 3개로 나누는 것과 같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소년원에서 실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등급을 나누는 것은 소년원 밖으로 나와서도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나눠서 계속해서 이제 감찰을 하게 됩니다. 보고 감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1등급에서 10등급을 등급이 높을수록 공무원 1인당 담당 청소년 수를 줄인 후에 정신의학 상담의와의 상담 빈도를 높일 것이고요. 10등급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등급이 낮을수록 공무원 1인당 담당 청소년 수는 많아지되 청소년 주변의 선생님, 부모 또는 이렇게 친구들 이런 주변 환경의 활용 정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다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TV 시각 프로그램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님이 하신 말씀 인용하면서 끝을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선인장이 사막에 사는 이유를 아십니까? 한 식물학자는 선인장이 사막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 사막이 아직 선인장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인장은 살아남기 위해서 가시를 만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사막은 나쁜 환경을 뜻합니다. 우리 사회 또한 아이들을 사막에 두어서 아이들이 사막 가시가 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단지 불붙은 여론에 휘둘러서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진심으로 생각해보고 범죄 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참가 3팀의 최종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논쟁거리만 가득하고 정보는 가득한데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토론하는 이런 현재 상태에서 시정 가능한 데에 대해서 논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높은 이 시기야말로 청소년층의 제대로 된 분출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더욱 많이 드러나는 청소년 잔혹범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청소년 범죄에도 각각 그 동기, 종류가 양질화되고 더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상 청소년 범죄의 특성상 소년법은 가능한 한 사례를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범죄 수준에 따라 세분화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뉴스 NGO를 설치하고 또 그 뉴스 NGO의 연계 기구인 청소년 자문위원단을 파견하는 것이야말로 이 대회에서 찾는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바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의 청소년 자문위원단이나 뉴스 NGO에 대해서 거시적이고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의견 저희도 동의하고 아직 구체화가 덜 돼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수용하여 청소년 자문위원단의 자격 조건을 교사의 추천, 성취도평가, 평균 성적 이상, 청소년 자문위원단 특별사정교육, 면접 통과 이 4가지로 국한하거나 또한 자문위원단의 결정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청소년 자문위원단 홈페이지 내 자유 게시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가 2팀의 최종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바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더욱 중요하고 제사회화 문제를 고려했을 때 더욱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앞서 충분히 설명해드렸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아이디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3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3팀이 청소년 NGO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때 청소년 포럼과 그리고 1팀의 청소년증으로 이제 출입을 NGO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일반 청소년들이 동일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얘기해볼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자연적으로 성숙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사회에 증명하게 되면 OT에 말씀해주신 투표권과 청소년 투표권을 통해서 청소년층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팀께서 정부 지자체 협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방안에 도입하게 되면 아주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문화 쿠폰제와 보편적 교육, 그러니까 심리 예술 치료에 지자체 협력이 함께하게 된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팀의 자라나라 식물식물 교육 프로그램을 저의 교육 프로그램을 결합한다면 저의 육아휴직 제도와 함께 결합하면 예방과 해결책 모두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희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에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저희도 예산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안해본 바가 예산 지원은 지금 저희가 네이버와 다음 웹툰을 보면 금연 예방 웹툰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웹툰 등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국민들이 많이 접하는 미디어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 미디어를 활용해서 국민이 이곳에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에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도록 유도한 다음에 이제 국가가 예산 편성하게 되면 이제 국민적 차원의 불만도 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언론과 이 미디어와 관련해서 저희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이는 이미 선진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로 한 신문사를 두고 여러 신문사를 봤을 때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단어와 표현을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럼 학생이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청소년 범죄도 똑같이 동일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다각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다양한 문제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의 본질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가 1팀의 최종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1팀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저는 청소년 개정안에 대해서 청소년증 보편화를 통해 새로운 범죄 기록 시스템을 형성하여 청소년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며 경각심을 일으켜 예방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청실홍실 개정안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소년증을 통해 어떻게 시각화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학교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청소년이라는 특화된 사회에 대해서 전체 청소년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시각화된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학생증에 대해서 학교 기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을 때 학생증과 청소년증은 통합이 아니라 서로 개별적인 역할을 가지는 그러한 것으로 제도로서 사용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4팀께서 심리상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앞서 자유토론 시간에 동기에만 말씀드렸지만 3과 5팀의 의견을 듣고 가정환경 또한 같이 상담의 요소로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가 4팀께서 피해신고 전화 통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점인 것 같아서 만약 제가 주장한 청실홍실 개정안과 함께 쓰면 더욱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씩 혁신을 추구하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인정하고 다른 혁신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바로잡는 용기 있는 행동과 마음가짐 역시 지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갱생의 여지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참가 1팀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이로써 모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제시해주신 참가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